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목, 어깨, 팔 이런 여러 부위들이 복합적으로 아프신 환자분들의 경우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영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 정보를 알아두셨다가 선생님들이 분류하는 어떤 카테고리 방법으로 잘 분류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의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히스토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며칠 근무를 하고 났더니 심하게 근무를 하고 났더니 목이 잘 안 돌아간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날개뼈 안쪽이 가끔씩 아파왔고 어깨 주변도 가끔씩 아파왔다. 이 두 가지 증상은 꽤 오래된 일이다. 오래된 일이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렇게 근무를 며칠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피로가 좀 높으면 목이 불편해서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자, 이런 히스토리들이 반복되는 환자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도잘 스카플라 너브에 유착이 있지 않나, 혹은 엔트랩먼트가 있지 않나,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별표친 지점이거든요. 이 두 부위에서 근막과 근육에 대한 유착 혹은 이제 압박을 당하게, 곽인장으로 인한 압박을 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런 통증들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면서 1년에 정말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어떤 컨디션 뿐만 아니라 어떤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는 을 주는 그런 불편감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치료할 때 보면 특히 제가 별표로 친 부분들은 꼭 이제 풀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면 도잘 스카플라 너브가 포스테리어 서비컬 트라이앵글 이라고 해서 여기 스칼렛 머슬 쪽 그 삼각을 이루는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 쪽을 이루는 그 사이에 도잘 스카플라 너브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엔트랩먼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각근 이 주변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이 주변을 먼저 풀어주시는 거예요. 트라페지우스가 아니라 사각근 주변을 먼저 충분히,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스카플라를 지금 프로트랙션 시켰을 때 여기 척추에 이제 SP, 스피노스 프로세스와 스카플라 내측면이 있으면 이렇게 따졌을 때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거리되는 지점일까요? 자, 이 정도 지점에 보면 여기가 딱 텐더 포인트가 지나가거든요. 텐더 포인트가 잘 잡혀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주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주변에도 만져보면 딱딱한 느낌이나 뭔가 딸깍딸깍 걸리는 느낌, 그리고 여기를 만졌을 때 압통, 이런 부분들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 번째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 순서를 보면 먼저 서비컬 트랙션,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경추를 먼저 부드럽게 늘려주세요. 한 5분 정도를 할애해서 경추를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이것은 슈파인 자세에서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트랙션이 끝나고 나면 어디요?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 아까 특히 사각근 주변, 이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스카플라 메디알 파트를 부드럽게 풀어주십시오. 역시 이것도 한 10분 가까이 걸릴 거고, 양쪽을 다 풀어주니까 여기도 한 6분 내지 7분 정도 걸리겠네요. 양쪽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벌써 25분 정도 대략 걸리는 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은 내용이죠. 정말 이렇게 복합적으로 통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만성 통증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요. 어떤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도잘 스카플라 너브를 주행하는 이런 길목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선생님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합적인 어떤 증상들을 보이게 될 때요. 네. 레바터 스카플라 쪽에서 목으로 올라가게 되는 통증. 자, 이것은 이제 아큐트, 그리고 근육에서 기인한 통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여기 메디알 보더 쪽 어때요? T1 그리고 C7에서 기인하는, 파셋에서 기인하는 통증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팔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이건 마치 우리가 경추에서 기인하는 디스코제닉 페인하고도 우리가 오인하기 쉽죠. 이런 복합적인 증상을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느 쪽으로 해당되는 문제야 하면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한번 이제 이런 분류 방법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하지만 치료를 했는데 이게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 하는 이런 또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잘 스카플라 너브가 주행하는 주변들, 이 주변들을 공략해서 치료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분명히 뭐 대부분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머슬의 문제냐, 파셋의 문제냐, 혹은 뭐 디스크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 또 그 밖에 다른 문제냐, 이렇게 세분화해서 카테고리를 잡아서 우리가 스페셜 테스트를 하고 원인을 잡아보는데 그게 분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상이 혼합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룰아웃이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한 번씩 이런 개념을 적용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치료 순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서비컬 트랙션 1번, 그 다음에 사각근 주변에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 이 주변을 풀어주는 게 2번, 그리고 스카플라 내측 부분, 이 부분을 풀어주는 게 3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 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또 오늘 선생님들 치료하시는 분 중에 또 목 그리고 어깨 아파서 오신 선생님 환자분들 계신다면 한번 이 영상의 내용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선생님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